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평생 누적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소금에 대하여 식의약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신장이 나쁜 사람은 소금이 해롭다거나 심지어는 소금은 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에 대한 실험들은 예외 없이 실험을 왜곡했거나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금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7, 8년 전에 책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차례 게시한 일이 있는데요. 책과 인터넷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다수 암 환자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저염식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학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고혈압도 예방이 되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심장병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왜 항암식품인지, 특히 암 환자는 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암이 왜 발병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암의 원인을 알아야 소금을 섭취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암의 원인을 가중시키는지 혹은 반대로 암의 원인을 해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암은 왜 발병하는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암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발병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책은 물론 이전 동영상에서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다면 소금을 섭취하면 산소 부족을 해소하는지 아니면 산소 부족을 가중시키는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많은 물을 섭취할 수 있겠죠? 소금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몸에 전해질 농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에 비례해서 물을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한 사실일 거예요. 자, 어떻게 저녁에 보면 이상하게 물이 자꾸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전에 저녁을 짜게 먹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몸에 많이 들어와서 전해질 농도가 높아지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물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에 비례해서 물을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금 덕분에 물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하죠. 물을 많이 섭취하니까 우리 몸에 여분의 물이 있습니다. 자, 이 여분의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우리 몸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독소들, 불순물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소변을 본다는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늘 소변을 눈으로 보면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때 보면 피곤할 때, 피로할 때 보면 소변이 매우 탁한 색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소변색이 맑아집니다. 자, 이처럼
소금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변으로 탁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맑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혈류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혈중 적혈구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이 각 세포에 혈액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보다 많은 혈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0% 혈액이 가니까 많은 혈액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암의 원인을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만성적인 산소 결핍을 해소해서 암이 예방되거나 이미 암이 발병한 분들도 암이 자연 치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소금 덕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에 보다 많은 물을 보유할 수가 있겠죠. 소금 섭취량에 비례해서 우리 몸은 물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지지 않고 좀 묽어지겠죠. 묽어진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이 걸쭉해지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금을 통해서 충분한 물을 우리가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소변을 볼 때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혈당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건강한 사람, 당뇨가 아닌 사람도 소변으로 당이 잘 빠져나옵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 왜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까? 끈적거리는 당이 미세혈관을 막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하는 것인데요. 소금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니까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적정 혈당을 유지하니까 모세혈관이 막히지도 않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금 없이 물만 충분히 섭취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금 없이 물만 섭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억지로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물이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소금이 암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의 효과입니다만 소금을 섭취해서 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소금은 당대사 산물인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중성지방은 혈중지방을 말하는데요. 점도가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성지방, 혈중지방이 높으면 혈류가 대단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요. 소금을 통해서 중성지방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져서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혈류가 좋아져서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앞선 동영상을 보시면 소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성지방을 배출시키고 또 그 과정 실험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이 암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소금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소금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중금속을 흡착해서 소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자,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죠.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혈관이 산화합니다. 혈관이 산화하면 혈관이 좁아지죠. 혈관이 좁아지면 세포에 충분한 혈액, 즉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만성화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금을 통해서 중금속이 배출되니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금속이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금속을 말합니다. 소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중금속도 모두 흡착합니다. 소금을 분석해보면 소금 속에 그러한 중금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중금속을 흡착한다는 반증이죠. 소금이 중금속을 흡착한다는 증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또 실험으로 검증한 바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소금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고 중금속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인체 유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도 많은 실험 결과를 앞선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중금속을 배출하고 분해해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 예방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암 예방 직접 효과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환경 호르몬을 흡착하여 배출합니다. 자, 소금에는 역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데요. 소금이 환경 호르몬을 흡착한다는 증거이고요. 소금으로 환경 호르몬 흡착 실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대단히 그 효과가 큽니다. 환경 호르몬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환경 호르몬은 가축을 기를 때 사용하는 성장 촉진제, 농약, 섬유유연제, 세제에 들어있는 섬유유연제, 그리고 플라스틱 가소제,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겠죠? 소금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을 흡착 배출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에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암을 예방 혹은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암 예방 직접 효과 네 번째입니다. 소금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 모든 유해 가스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잔재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러한 가스가 들어있으면 역시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요. 소금을 통해서 이러한 유해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억제되어서 암을 예방 혹은 치료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빼앗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러한 일산화탄소를 잡아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암 예방 효과 효능 다섯 번째입니다. 소금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소금은 pH 7.5에서 8.5 사이가 됩니다. 자, 우리 몸은 7.35의 산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7.35보다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산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산화된 혈관을 원상으로 환원시켜줍니다. 그러면 막혔던 좁아졌던 혈관이 열리니까 혈류가 좋아지겠죠. 혈류가 좋아지니까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암을 예방 혹은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소금의 효능들에 대하여는 앞선 다수의 동영상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한 사실들입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 암 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저염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저염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무염식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염식을 해서는 절대로 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소금에 대한 오해는 대단히 큽니다. 방송에도 여전히 저염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셨다면 이 내용을 널리 알려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